안녕하세요. 조원주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책 쓰기에 대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책 쓰기에 관련한 영상들을 1부터 4강까지 해서 올려놨는데요. 이번에는 그거를 모두 다 함축적으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 책은요, 내 얘기를 쓰는 거고요. 저와 굉장한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를 꺼내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또 꺼낸다고 생각을 하면 나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나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에 대해 굉장히 자유로운 느낌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책을 써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있어요. 먼저 책을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쓰고 싶은 얘기를 쓰려고 해요. 사람들은요, 그 나의 얘기가 궁금한 게 아니라 글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거를 궁금해 하거든요. 저는 정말 책을 쓰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괜찮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라면 되게 흔들리는 갈대 같았어요. 되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맨날 선택에 있어서 되게 고민하고, 그러면서 저의 의지가 아닌 남의 얘기 정말 많이 듣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책을 쓰면서 제 주관을 갖게 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니까 그 남들이 말하는 거에 휩쓸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인을 찾으라는 의미에서 저는 꼭 책을 쓰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책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아까 말했지만 주제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주제를 정할 때는 꼭 내가 쓰고 싶은 거 말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근데 내가 경험한 거, 그런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많죠. 요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그 책은 되게 잘 나가는 그런 게 있답니다. 또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꼭 주제가 좋다고 해서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한 것 중에서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뭔지,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육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정말 취미생활에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접목시켜서 주제를 찾으시길 바랄게요. 주제를 찾았어요. 그럼 이미 반이나 쓴 거는 다름이 없죠.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제목을 정하셔야 되는데, 제목은 이제 글을 다 쓰고 나서 나중에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가제를 정해 놓으세요. 그래도 가제를 정해 놔야 쓰는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선 목차를 만들어야 돼요. 네, 목차는 뼈대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목차 안 만들고 처음에 제가 썼던 글은요, 제가 여행 작가가 되고 싶어서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내용을 썼었는데, 그거 어쩔 수 없이 그냥 1일부터 30일까지 내가 걸었던 여정을 쓰는 거라서 그렇게 크게 이 뼈대를 세우지 않아도 그냥 술술술술 쓰긴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글을, 책이라는 종류를 내고자 할 때는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주제라도 어떤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내용은 다 거기서 거기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목이 중요한 거, 목차가 중요한 거. 본인들도 책 사실 때 제목 보고 목차 보고 사신다는 거, 그쵸? 네, 그래서 목차가 중요한데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을 쓰겠죠. 그리고 나서 전부 원고를 다 썼어. 출간 기획서를 씁니다. 그리고 출판사에 원고를 투고하고요. 그 다음에 출판을 계약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기존에 썼던 작가들이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출간 기획서 먼저 써서 출판사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그 출판사에서 기획을 해서 나에게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그럴 때는 이제 고민이 없겠죠. 주제에 대한 고민, 그냥 써야 되는 그 본문 내용만 생각을 하겠죠. 목차는 본인이 써야 되니까 목차에 대한 고민은 좀 있을 테고요. 그런데 처음 쓰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기획을 하고 구성을 하고 이 출판 계약까지 가는지, 그거를 좀 러프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는 지금 7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주제. 처음에 어떤 주제가 될 수가 있겠죠? 육아면 육아, 글쓰기면 글쓰기, 영어 공부면 영어 공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도서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잘 나가는, 시중에 잘 나가는 요새 나온 그런 책을 가져다가 이제 사다가 이제 거의 뭐 20에서 30권, 50권까지도 분석을 하셔야 돼요. 분석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시는 게 제일 좋고, 정말 여건이 안 된다면 이제 빌려서 보실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예전에는 책을 굉장히 깨끗하게 봤는데요.
요즘에는 책을 보면서 줄치면서 정말 메모하면서 봐야, 그리고 두세 번 읽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인사이트 얻는 부분도 많아가지고 많이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고 기록을 해 놓으세요. 책을 쓰면서도 이제 활용할 부분도 있고요. 다른 이제 비슷한 내용이 아니어도요, 다른 책이라도 많이 읽으면요, 책 읽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제목을 정하는 건데요. 제목을 정할 때는 개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내용과 쓰려고 하는 주제가 포괄돼야 되고요. 그리고 궁금증을 유발해야 되긴 해요. 특이 가진 운이라는 게 있어서 제목 또한 잘 나왔다고 생각해서 반응이 좋을 거란 확신은 못 가져요. 시장에 딱 내놔봐야 그제서야 알 수 있답니다. 자,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목차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이제 점점 좁혀지는 거죠. 그 목차는요, 주로 대부분 서점에 가시면 1장에서 5장까지 저는 기본적으로 하는 그 자기계발서, 뭐 형식을 파괴한 그런 뭐 에세이나 뭐 그런 자신만의 색깔이 도드라지는 그런 글들 말고 기본적인 자기계발서의 그 보편적인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1장에서 5장까지 정도가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3장에서 8장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첫 번째, 중간, 끝으로 나눈다면요. 첫 번째는 그 계기가 나와요. 책을 쓴 계기, 그리고 왜 내가 이 책을 써야 되는지,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두 번째, 이제 중간 부분에 있어서는 장에서도요. 중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한 세밀한 노하우나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걸 활용하면서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전체를 통틀어서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이런 구성으로 갑니다. 자, 책 분량은 어떻게 되냐면요. 원고지로는 850매에서 900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4 용지로는 100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100매 좀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이것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완전 기본적인 거긴 한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글이 많은 거를 익숙하지 않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SNS에 너무 이미지적이고 너무 우리가 짧게 쓰는 글들이 많다 보니까 짧은 글들을 선호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막 장황하게 풀어놓기보다는 짧게 임팩트 있게 쓰는 글이 중요하고요. 이 글을 쓸 때 한글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바탕체로 쓰셔야 되고, 그리고 포인트는 10포인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수마다 글을 다 써놓으면 이 A4 용지 한 100매 정도를 쓰면 이게 한 권의 책이 탄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진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조금 더 글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새는 되게 컴팩트하게 나오는 책들이 많아요. 어떤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책의 분량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에 내가 써야 하는 그 챕터의 꼭지라고 할게요. 그 꼭지는 얼마 정도가 되냐? 2장? 2장에서 2장 반이 기본이었지만 지금 그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1장 반에서 요새 2장 정도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냥 하나의 에세이를 쓰는 것 같은 그 정도가 모여서 2장 정도 쓰면 50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50개 정도가 꼭지가 모이면 한 권의 책이 됩니다. 제가 에세이 쓰는 방법에 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에세이 쓰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구성하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문 작성하는 것도요. 제가 이제 경험들이 있을 수 있겠고 내 경험에서 나오는 찐이라고 하죠. 그 찐의 경험이 제일 좋은 거 있고, 그리고 아니면 책 보시다 보면 어떤 책이 다른 책들 되게 많이 인용하잖아요. 되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 많잖아요. 그런 거 적어놨다가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되게 활용도는 여러 방면으로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내가 얘기거리가 없어 이런 분들도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 공부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다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탈고에 들어가야 돼요. 탈고 꼭 하셔야 돼요. 탈고에서는 제가 내용적인 부분하고 형식적인 부분을 한번 나눠볼게요. 내용적인 부분은 이 내용이 정말 이 주제에 적합한지 본인 확인하면서 그 내용들을 다 읽으시고요. 그리고 오탈자 이런 거 정말 없게 주의해 주셔야 돼요. 오탈자, 띄어쓰기, 또 형식적으로 이게 문단 나누기를 잘 했는지 이런 부분들 있죠. 군더더기가 없는지 이분을 보시면서 탈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글을 쓰실 때 구조를 잘 잡고 쓰시는 편이야. 초고 쓸 때 되게 오래 걸려. 이런 분들은 탈고해서 좀 시간이
안 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그냥 막 썼어. 그리고 나서 탈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쓸 거야. 이런 분들은 탈고 때 좀 시간이 많이 잡아먹겠죠. 그리고 나서는 출간 기획서를 씁니다. 출간 기획서에 이제 제목과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쓰게 됐고, 그리고 이걸 보낸다 봐달라 이런 거를 쓰게 되고, 출간 기획서도 제가 자세하게 풀어놨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인세 이런 거를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인세는요, 요새는 돈 많이 못 받는 거 아시죠? 선지급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거의 책으로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출판사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세요. 근데 처음 이제 인세가요, 제가 봤을 때는 6%에서 10%까지 갔어요. 초보 저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기존 저자 같은 경우는 10% 정도 받는데, 초보 저자는 6%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인세도 이제 초판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옛날에는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워낙 책을 많이 내시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출판사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저자와 함께 같이 마케팅을 해야 되고, 옛날에는 출판사가 다 마케팅을 했다면, 근데 저자의 힘도 요새는 굉장히 세져가지고, 그리고 초판 부수도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거의 3,000부가 기본이었다면 지금 1,000부도 많이 찍는 거거든요. 자기에 맞는 출판사, 어떤 출판사가 맞는지 그런 색깔들이 있어요. 보면 그 출판사들 잘 보시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간 날짜까지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일찍 정말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의 책은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한 2달, 3달 만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어떤 책은 정말 2년 만에 나온 경우도 있고, 지금 또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여행책이었거든요. 지금 언제 계약했지? 1년, 원래 계약서 보시면 1년 이내에 다 나온다, 출간이 된다 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지금 또 상황이니만큼 이게 또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대형 출판사일수록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책 쓰기 과정에 대한 모든 것들 이렇게 러프하게 풀어봤는데요. 이 중간중간에 정말 궁금하신 거 있으면요, 제가 책 쓰기 강의 지금 1강부터 4강까지 올려놨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굉장한 노하우들을 풀어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다 활용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이 영상 도움 됐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